자,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첫째, 그 다음에 공부하는 좋은 방법을 몸에 익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를 내 공부로 만드는, 공부가 재밌게 만드는 게 하나고, 공부하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알려줘서 몸에 갖추게 해야 돼요. 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저학년일 때는 사고력을 먼저 개발해 주십시오. 사고력을 개발하는 방식, 능력 개발 중심으로 수학 교육을 해야 돼요. 지식을 몇 개 더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식을 지금 얄팍하게 몇 개 더 알아서 점수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능력이 좋은 애한테 다 추발당해요, 나중에. 운동선수로 치면 초등학교 때 야구선수들, 투수들한테 커브 같은 거 안 가르치거든요. 중학교도 안 가르쳐요. 근데 커브를 배운 애는 승률이 확 올라가요. 타자들이 커브가 들어오면 못 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치님들은 커브를 가르쳐요. 근데 커브를 어린 나이에 쓰면은 그 투수는 어깨가 망가진대요. 그리고 공의 속도가 안 붙는 거예요. 공의 속도가 초등학교 수준의 속도에서 커브까지 곁들여지면은 초등학생이 칠 때는 안 되는데 커브 위주로만 하면은 어깨가 망가지고 근육에 힘이 붙어서 속도가 안 올라가니까 고등학교쯤 되면은 초등학교 스피드에 커브가 들어오면 고등학교 애들은 커브에 익숙해지니까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면 아예 설 자리가 없어져요. 기초 공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장기술로 넘어가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수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력을 개발하지 않고 문제 해결력을 개발하지 않고 기술 위주로 빠르고 정확하게 뭐 계산한다거나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문제 유형을 많이 암기한다거나 선행학습을 해서 위학년 거를 지식을 알아서 밑에 학년 걸 푼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당장은 문제가 잘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한계에 부딪힙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을 좀 주십시오. 가르쳐주고 응용하기 이 방식이 보통 우리가 지식을 전수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지식을 전수할 땐 참 필요하죠. 근데 수학에서는 달라요. 악기나 체육이나 이런 거는 가르쳐주고 자기가 조금씩 이제 적용하고 응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수학은 달라요. 왜냐하면 수학은 암기로 다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서 그래요. 완전 낯선 거를 자기 입으로 풀어내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나올 만한 문제 유형을 다 외울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이상 올라가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개념과 원리도 워낙 깊이가 깊어서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면 잘 가르쳐 주어도 애가 자기 거로 깊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부딪혀보고 탐구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개념과 원리도 깊이 이해가 되고 쏙쏙 빨아먹고요. 문제 해결력도 그 당시에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PBL이라고 합니다.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 해결 기반 학습. 먼저 문제를 던져줘서 수학적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 또는 코칭하는 방식이에요. 요거의 핵심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 보장되면 사실 재미도 있어요. 근데 자율성 없이 시키는 것만 따라하면 재미가 적어요. 세 번째는 빠르게나 많이 푸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이 결과보다는 과정. 그 다음 반성과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씩 수학 공부하는 좋은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고력 하면은 이런 게 사고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고력은 그냥 머리 개발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해보면 수학 사고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착관계. 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묵상합니다. 자, 애착관계를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이렇게 나누거든요. 안정애착 가진 애들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래도 심리적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강해요. 근데 불안적 애착을 가진 애들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워요. 낯설어서 안 풀리고 답답하거든요. 그럴 때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애들은 뇌가 급속하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돼요. 이 스트레스를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정 애착이 있는 애들은 수학 문제 안 풀릴 때 특히 1, 2학년 저학년 때는 막 책상 두들기고 땅 밑으로 기어가고 바닥에 뒹굴고 난립니다. 못 견뎌요, 그 스트레스를. 불안정 애착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안정 애착이냐 불안정 애착이냐는 만 3세까지 거의 결정된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님들 중에 좋은 학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으셔서 공부를 부모님이 시키시는 경우, 이렇게 좀 열심히 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은 공부시키는 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자녀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애를 보면은 나중에 미워진대요. 주위에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게 다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애착 관계가 깨져요. 그게 공부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벌 자산 물려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결과 위주의 뭔가를 쌓으려고 노력하시다가 자칫 애착 관계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너무 그 폐해를 많이 보니까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고력에서는 이게 참 중요하더라. 부모 자식 사이 애착 관계. 그다음에 생각하는 재미. 생각하면 재밌지. 안 풀릴 때 답답한데 성공하면 짜릿하고 기분이 좋아. 틀려도 괜찮아. 원래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한 번에 맞히는 사람이 없어. 과학자들은 실패라고 하지 않고 실험이라고 해. 나는 실험을 한 거야. 틀린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야 머리 쓰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요. 안 풀려요. 근데 나 하면 되지. 잘할 수 있지. 지금 안 풀리는 건 내가 지금 개발이 안 돼서 그래. 더 배우고 더 머리 쓰고 하면서 내 머리에 근육이 커지고 아는 게 많아지면 이거 할 수 있어. 호기심. 야 재밌지. 궁금하다.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애도 있고요. 하라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세요. 이런 애도 있어요. 이 모든 게 정서고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하면서 파고들고 탐구하고 하게 만드는 것은 정서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사고력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다른 학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GTG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가 1번이다 이게. 그 다음이 태도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능력이다.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면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성장 마인드셋 길러주시는 것.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성장 마인드셋 학부모님 설명회 한번 했었어요. 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연성. 어떤 길이 막혔어요. 자기가 생각한 풀이가 막혔는데 계속 유지창에 부딪히는 파티처럼 그것만 하고 안 되면은 문제 이상해요. 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회복 안 되면은 자기는 돌아봐요. 그런 다음에 담벼락에 부딪혔네. 위로 넘어가 볼까? 옆으로 돌아가 볼까? 문이 있는지 한번 두들겨 볼까? 땅볼을 파볼까?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한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를 열고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태도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이 유연성이 약한 애들이 있어요. 똑똑한데 좀 경직된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 테스트 볼 때도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영재고를 못 가요. 이걸 유연성을 안 길러주면. 근데 이 학생들이 주로 기억력이 좋은 학생, 모범생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학원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3학년 말쯤에 왔는데 완전 범생이에요. 모범생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 그 질서,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답답해서 본인이 못 견뎌요. 근데 그 학생이 참 기억력 좋고 정교하고 열심히 하는 의욕도 있는 학생인데 안타깝게 수학머리가 좀 떨어진다 평을 주위에서 받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만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 사고력 수학에서 이 유연성 길러주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거든요. GTKG에 특히 많아요. 그런 걸 하면서 조금씩 깨지더니 나중에 이 학생이 영재고도 가고 했어요. 한 1년 지나니까 상당히 유연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교성, 뭐 이게 실수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중요한 거 아시니까 뭐 제가 강조 안 해도 엄청나게 하시죠. 실수 잡으려고. 근데 여기는 오히려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유연성은 올리실 필요가 있고. 다음 과제 집착력 중요하죠. 안 풀릴 때 오래 매달리고 하는 거. 예, 이것도 일종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안 풀리지만 막 매달려서 하면 해낼 수 있어. 그리고 그때 굉장히 큰 성취감이 있어. 이런 경험, 자신감과 성취감의 이 선순환 경험이 있어야지 이 과제 집착력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과제 집착력을 올리는 나름의 기술도 있어요. 제가 문제 해결력 설명회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 다음이 정서, 태도 다음이 능력입니다. 일반적 능력과 수학적 능력이 있는데요. 잘하는 애들은 이런 건 좋습니다. 이런 건 좋아요. 집중력이나 문해력이 좋고 학습 능력 좋거든요. 유추 능력도 대체로 좋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근데 어느 사고력이 살짝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지나가서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 기억력이 보통인 경우도 있어요. 작업 기억력이 영어로는 워킹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뭐냐면요. 동시에 여러 개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전화번호 새로운 걸 들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키를 눌러요. 기억하고 있으면서 키를 누르는 활동을 동시에 하잖아요. 이게 기억하는 걸 작업 기억이라고 해요. 입시하고는 가장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입시에서는. IQ가 좋으면 우리가 똑똑하다. 입시하고 IQ하고 통계적으로 상관계수를 따져보면 거의 무관하다에 가까워요. 작업 기억력은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상관계수가 8이 넘어요. 그러니까 작업 기억력 좋은 애는 입시 성적이 다 좋아요. IQ 좋은데 입시 안 좋은 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업 기억력은 입시하고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이 작업 기억력의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요. 우리 GTG 사고력 수학에는 요걸 기르는 프로그램을 심어서 넣어놓긴 했는데, 뭐 그래요. 일반인이 이제 이거를 다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하여튼 중요하다. 그래서 작업 기억력을 개발하는 활동을 해주면, 특히 입시 관련돼서는 확 좋아지고요. 작업 기억력이 좋아지면은 집중력도 올라가요. 그리고 작업 기억력이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실수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력이 실수도 줄이고 그래요. 수학적 능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제 사고력, 수학 사고력 하면 요거를 주로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관적 통찰력, 연산력 뭐 많습니다. 많아요. 이거 다 일일이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를 길러주시면 좋다. 길러주시면 좋다. 근데 어떻게 기르느냐? 조금씩만 더 볼게요. 자,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수학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 사고력이 있어요. 지식학습 사고력이 있어요. 활동 사고력 또는 교구 활동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풀이 사고력은 소마의 프리미어 반, 소마 P반 또는 뭐 각종 문제집들 팩토 103의 3%, 필즈 이런 것들이 문제풀이 사고력이에요. 여기 문제집은 심화 수학의 문제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심화 수학의 문제는 교과 고 특정 단원의 배경 지식이 많이 작용하는 문제들 또는 이전에 1, 2년 전에 학습한 여러 가지 문제 유형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똑같이 어려운데 교과 심화 문제집의 문제는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실행력이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까다로운 문제를 긴장해가지고 함정을 피해가는 그 능력이 많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고력 문제집의 문제는 그거랑 결이 좀 달라요. 배경 지식이 별로 안 필요하고 실행력이 덜 요구돼요. 근데 문제를 파악하고 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하면서 여러 개념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문제들을 모았어요. 옛날에는 공교육에 교과서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교과서에 이게 많이 녹아 들어갔어요. 2015 개정 교육까지는 상당히 들어갔고요. 2009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자, 점은 좀 빡세죠. 여기들은 주로 많이 시키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보시기에 뭔가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학습하고 가까우니까 부모님이 마음이 편안한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지식학습 사고력, CMS입니다. CMS가 위탁연이나 경시 같은 데서 배울 개념이나 원리, 뭐 그런 거를 좀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낮춰서 탐구하면서 그걸 깨우치도록 해요. 그러니까 선탐구 후학습하는 방식으로 해요. 아까 저희가 이제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했던 그 방법으로 해요. 그렇게 탐구하면서 머리도 좋아지거든요. 그런 점이 장점이고요. 교양 도서들이 있어요. 문제풀이 사고력에 요거 빠졌네요. 와이즈만의 GT, 와이즈만의 WMO, 죄송한데 이런 거 빼먹으면 와이즈만 섭섭하죠. 그다음에 교구활동 사고력 수학, CMS가 대표적이고요. 뭐 C2M, 조이메스, 책으로는 플라토 같은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마의 프리미어 말고 그 밑에 프리즘이나 레인보우 이런 애들은 교구활동 사고력 수학이에요. 여기는 학생들이 교구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하면서 능력, 기초능력, 공간지각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제 풀어가지고 또 개념 원리 배워서 공간지각력이 길러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교구를 이용해서 뭐 만지면서 어떤 기초능력을 기른다거나 이런 데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사고력 수학. 유아 수학들이 있죠. 아담리즈, 와이키즈, 뭐 오르다, 가베 이런 것들이 있고 와이즈만, 필즈다 클래식, 브레노스, 케이지, 엠큐브, 체험수학, 토이 뭐 많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다 크게 이 세 개의 분류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고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사고력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시키셔야 탁월해진다. 이런 솔루션들이 제공됐어요.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